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73회 부가가치세 이론을, 부가가치세 관리 여러분 푸는 거 한번 점검해 봅시다. 자, 1번 문제는 승합차를 매각한 거래였죠. 밑에 분계를 여러분이 잘 하셨어야 됩니다. 이 취득원가 정리하고 감가상각 누계액 정리하고 하는 혼합 분계를 잘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예금으로 입금하기로 하였다 했으니까 미수금으로 1650만 원이 회계 처리돼 있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3월 20일 거 메인 매출 전표가 어떻게 돼 있어야 되느냐? 3월 20일 거 메인 매출 전표가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과세 매출로 해서 첫 줄에 부가세 예수금은 그대로 150만 원 그대로 두는데 두 번째 줄에 제품 매출로 돼 있었잖아요. 그거를 차량 운반구로 코드를 바꾸고 취득 금액으로 이 금액을 고쳐야죠. 3,500만 원으로. 그렇죠? 그리고 바로 밑에다가 차량 운반구의 코드, 다음 코드인 감가상각 누계액 209로 해서 감가상각 누계액 2,100만 원 정리해야 되죠. 그 자료 설명에 있는 숫자.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줄에 하는 게 이 대금을 나중에 보통예금으로 받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단계에서는 미수금이죠. 그래서 미수금 1650만 원 대금 정리하고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 보면은 여기에 밑에 차액이 100만 원 빨간 글씨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유형자산 처분 이익으로 대변의 수익으로 인식하면 됩니다.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여유가 있으면 한번 검토해 보는 거예요. 자, 차량 운반구 취득 금액이 3,500이고 감루가 2,100이면은 장부 금액은 400만 원이라는 걸 우리가 바로 계산해 낼 수 있죠. 그러면 1,400이죠. 1,400. 여기 공급가액이 처분 금액이죠. 처분 금액은 1,500이고 장부 금액은 1,400이다 이거. 1,400. 3,500 마이너스 2,100. 그래서 장부 금액보다 100만 원 더 받고 처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만 원의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나오는 거 맞다. 이 유형자산의 매각 거래는 11번 과세 매출로 세금 계산서 매출이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밑에 분계가 이게 간단하지가 않아서 많이 연습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금계산서 발급 전송까지 여러분이 했어야 됩니다. 이거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버리면 안 되고 세금계산서 발급 전자세금에서 발행 및 내역 관리에서 발급 전송까지 이루어졌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이제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문제인데 앞에 72회에서는 계약의 해제가 나와가지고 여러분이 자칫하면 틀리는 거였는데 밑에 분계 때문에 이거는 환입에 관한 거죠. 환입. 환입은 외상 매출금에서 그냥 마이너스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외상 분계는 자동으로 분계가 마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특별히 밑에 분계 내용을 고칠 필요가 없고 이 수정 사유만 환입으로 잘 해주시고 그 작성한 날짜 수정분의 작성 날짜를 3월 24일로 해야 되죠. 그리고 수량을 입력할 때는 수량에다가 그냥 10이라고 입력하면 안 되고 마이너스 10이라고 입력해야 되죠. 예. 그래서 그 가보면은 이렇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에 그 2월 20일 거를 조회를 하게 되면은 요게 원래 거래인데 여기 수정 세금 계산서로 가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당초분이 있고 그 밑에 날짜가 3월 24일로 되어 있고 수량이 마이너스 10. 단가는 똑같이.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입력이 돼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발급 전송을 해야 되죠. 발급 전송.
발급 전송은 3월 24일 거를 해야 돼요. 2월 20일 걸 하는 게 아니라 3월 24일 걸 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3월 24일을 조회해 봤을 때 여기 분계는 외상으로 되어 있고 전자세금란이 지금 전자 발행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만약에 빈칸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발급 전송을 안 한 거죠. 이것이 2번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가세 1, 2번은 대체로 웬만하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연습이 된 문제인데 3번과 4번은 TAT 2급에만 출제하고 있는 TAT 2급이나 1급에 출제하고 있는 형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직 TAT 2급은 충분히 기출문제나 이런 걸 풀어보지 않아서 이제 막 숙달하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당황했을 거예요. 저도 좀 당황한 게 뭐냐면은 대체로 이 AT 자격 시험은 이렇게 뭐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해라,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이다 할 때 항상 증빙을 그림으로 보여주었지 이와 같이 표로 자료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 내역이다 이렇게 문장으로만 제시한 것은 아주 드문 겁니다. 이거 거의 뭐 이렇게 문제를 낸 적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예. 그림을 싹 빼고 표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근데 이 표를 잘 읽어봐야 돼요. 자, 먼저 첫 번째 자료는요. 이게 자료 1이라고 봅시다. 4월 10일. 비고를 읽어보시면 전자세금계산서예요. 이 자료는. 그리고 그 자료 설명이 위에 있어요. 대표이사 최종길 개인적인 사용을 위해서 구입한 노트북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거 해본 경험 있잖아요. 대표이사 개인적인 사용을 위해서 매입했는데 회사 앞으로 세금 계산서를 받아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대표이사 개인의 가지급금으로 처리해 가지고 돈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로마트에다 대금을 입금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불공이에요.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면서 사업과 관계없는 지출로 불공으로 입력하는 겁니다. 54 불공. 두 번째 자료 2라고 봅시다. 두 번째. 자, 차량을 수리한 거예요. 근데 무슨 차냐면은 화물차입니다. 그리고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영업부 화물차가 아니라 공장 화물차예요. 예, 그리고 수익적 지출이라고 했기 때문에 비용으로 처리해야 돼요. 그러면 차량 유지비인데 코드가 앞에가 5자가 들어가야 돼요. 500번대 차량 유지비. 증빙이 전자세금계산서이죠. 네.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이거는 공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승용차 아니니까. 그래서 요 위에 거 자료 1은 54 불공 유형이지만 이거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화물차니까 50일 과세 매입으로 입력을 해야 돼요. 네.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작성자라고 문제를 냈지만 이 중에 지금 매입세 공제가 되는 것도 넣어놨어요.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거. 그래서 이거는 51번 과세 매입으로 입력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료 3이라고 해봅시다. 자료 3은 4월 17일인데 현대카드로 제1주유소에서 기름 넣은 겁니다. 근데 어느 차냐면은 관리부의 승용차예요. 1500cc 5인승. 그러면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즉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차의 관리에 관한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럼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아요. 그런데 증빙이 이거는 카드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일반 전표에다 입력해야 돼. 일반 전표. 일반 전표에 차량 유지비 13만 2천 원으로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을 해야 될 것이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뒤에 여러분 설명 읽어 보셨죠? 일반 전표 혹은 매입 매출 전표의 거래 자료를 입력하라 했고 모든 거래는 외상이다 했어요. 전부 미지급금으로 하면 돼요. 외상, 미지급금. 혼합분계해야 돼요. 전부.
전자세금 계산서는 전자입력으로 처리하라 했고, 그리고 매입소액 불공제 내역을 작성하라. 일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에 반영해라. 이렇게 두 가지. 항상 매입소액 불공제 내역을 작성하고서 저장 안 하면 안 돼요. 저장하고 또 부가가치세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와서도 조회한 다음에 저장. 예. 항상 구속서류는 작성하라 하면은 조회해서 저장까지 눌러야 돼. 예, 예. 그렇죠. 아니요. 자본적 지출로 하라 그러면 자산으로 해야 되니까 차량 운반구. 그렇죠. 예, 자본적 지출로 하라 그러면 차량 운반구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저도 잘 됐는지 볼까요? 4월 10일 메인 매출 전표에는 노트북이 불공이에요. 불공 매입. 분계 혼합으로 해가지고 가지급금 거래처는 최종길로 거래처가 바뀌어져 있어요. 그리고 대변의 미지급금은 하나로마트. 이렇게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4월 14일 전표는 이건 51번 과세 매입을 해야 돼요. 이거 불공으로 하면 안 되죠. 51번 과세 매입. 그죠? 혼합으로 분계해서 차변이 차량 유지비인데 코드가 800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공장 화물차니까 500번대. 그리고 외상이니까 대변의 미지급금 88만 원. 이렇게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4월 17일 거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사항이 아니죠. 그래서 일반 전표 4월 17일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차변에 이건 800번대 차량 유지비입니다. 관리부 거니까. 800번대 13만 2천 원. 부가세 포함해서. 대변은 미지급금, 거래처는 카드니까 카드사예요. 카드로 고쳤으니까 99608 현대카드 코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매입세 불공제 내역에 가면은 한 건만 조회가 될 거예요. 매입세 불공제 내역. 일기 확정이니까 4월부터 6월로 제가 저장해 놓은 거 예로 불러볼까요? 예, 여기 한 건.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한 건. 저장돼 있어야 되고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에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12만 원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기간은 4월부터 6월. 조회 보면 불러보시겠습니까? 제가 저장한 거니까 예 불러볼까요? 여기 16번에 12만 원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요 3번 문제는 조금 이 출제 스타일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저 뭡니까 세금계산서 그림이 안 보이고 신용카드 그림이 안 보이니까 그림을 보다가 안 보이니까 불편해졌어요 조금. 예. 자 이제 4번은 이제 전부 그림으로 증빙이 제대로 보이는 문제인데 이번 문제도 매입세액 불공제 문제로 냈어요. 예. 그러니까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작성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문제를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로 출제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3번처럼 예. 불공인 것이 일반 점포에 입력해야 될 불공도 있고 메인 매출 점표에 입력해야 될 불공을 막 섞어서 문제를 내기도 한다 이거죠. 예, 아까 그 표에서 세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증빙이 신용카드니까 그건 일반 점표에 넣어야 될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이에요. 예. 그런데 아까 하나로마트 노트북은 공제를 못하는 거지만 이건 세금 계산서니까 메인 매출 점표에 넣어야 되는 불공인 거. 이런 차이. 근데 이번에 4번은 뭐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정산을 문제로 냈더라고요. 정산. 정산이라는 건 뭐냐면 공통 매입세액인 경우에 확정 과세 기간에 안분 계산하는 것을 정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확정 과세 기간일 경우에 공급가액은 6개월치를 줍니다. 2기 예정치 3개월, 2기 확정치 3개월, 요 합계를 가지고 면세 비율을 계산해서 안분 계산해야 돼요. 이 합계를 가지고. 이걸 하는 것을 우리가 정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산을 할 때에는 데이터를 하나 더 주는데 애정신고 때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했다면 얼마를 안분 계산했는지를 데이터를 주어야 조금 있다가 우리가 정산 양식에 가보면은 애정 때 미리 불공제 처리한 매입세액을 입력하는 칸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입력하는 칸이 0이기 때문에 그냥 비워놓으면 됩니다. 자, 왜 없었느냐 하면은 위에 있는 세금 계산서를 보게 되면은 거래 날짜가 11월 30일입니다. 공통 매입세액은 50만 원이에요. 그러면 11월 30일은 2기 확정 과세 기간이기 때문에 예정 때 안분 계산 안 한 거예요. 예정 때 안분 계산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대로 예정 신고 시 공통 매입세액, 불공제 매입세액은 없는 거죠. 이 건에 대해서. 예, 그래서 제로인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본문 이 자료 설명 다 읽으셨죠? 예, 본 문제 안에서 예, 면세와 과세를 겸용한다고 했고 자료 1은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자산, 그 소프트웨어더라고요. 그걸 매입한 자료예요. 그리고 자료 2는 공급가액 내역이에요. 근데 공급가액 내역을 확정 때 것만 적용하면 안 된다 이거죠. 정산은 집계를 적용해야 돼요. 예정 거, 확정 거 더해서. 예, 여기서 보면은 예정 거 플러스 확정 거. 이걸 가지고 정산하는. 그 다음에 3번의 자료 설명을 보면은 2기 과세기간 중에 공통매입세액과 관련해서 주어진 자료 외에 다른 자료는 없다.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정산해라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수행과제 1번이 뭐였느냐. 자료 1의 거래를 유형에서 51번 과세 매입으로 해가지고 전자입력으로 처리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 11월 30일 매입 매출 전표에 이렇게 입력이 돼 있어야 돼요. 유형을 불공으로 하면 안 돼요. 50일 과세 매입으로 해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분계를 여러분이 혼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분계했는지 잘 확인해 보세요. 자, 공통매입세액 50만 원을 전부 뭘로 했다? 부가세 대급금으로 잡았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안분 계산한 것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부분을 부가세 대급금에서 빼주는 전표를 입력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부가세 대급금은 지금 50만 원 전부 다 공제받는 걸로 회계 처리가 됐잖아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줄은 제품 매출을 여러분이 소프트웨어 아니 제품 매출이란다. 원재료로 돼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소프트웨어로 바꿔 써야 돼요. 240. 예. 그러면 아까 이제 여기 만약에 안분 계산해서 10만 원이 나왔다고 봅시다. 그러면 10만 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부가세 대급금에서 빼야 되니까 부가세 대급금은 대변. 그러면 그 10만 원을 어떻게 해야죠? 이 소프트웨어에 매입 원가에 포함해야 돼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에는 더해야 되니까 차변의 소프트웨어. 예. 부가세 대급금에서는 빼가지고 즉 대변의 부가세 대급금 소프트웨어에는 더해야 되니까 차변의 소프트웨어 이런 분계를 조금 이따 해야 된다 이거죠. 자, 이거를 보니까 외상으로 샀기 때문에 대변의 미지급금 550만 원. 예, 이거 외상 매입금으로 해놓으면 안 됩니다. 요렇게 입력이 되어야 됩니다. 수행과제 1번은.
그 다음에 수행과제 2번이 뭐였느냐? 매입수액 불공개 내역에 공통 매입수액 정산 내역을 작성해라. 예, 1과 2 주어진 공급가액으로 계산해라. 이런 지시였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작성을 해놓으면 됩니다. 매입수액 불공개 내역에 가서 기간을 2기 확정이니까 4월부터 6월로 기간을 입력한 다음에 저는 저장된 거 불러올게요. 4월부터 6월로 해서 정산은 여기 4번이에요. 여기 공통매입수액 정산 내역에다가 지워졌네? 기간을 잘못 넣었군요. 10월부터 12월이네요. 10월부터 12월로 예, 저장된 데에서 사용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여기 4번 정산 내역 이 탭에 자, 계산식은 여러분 더블 클릭해가지고 1번 공급가액으로 하라고 그랬죠. 예, 공급가액 어허 지워져 버렸네. 예, 새로 불러내 버리니까 지워져 버렸어. 예, 그러면 이걸 닫고 다시 저장된 걸 불러넣으면 되죠. 10월부터 12월로 아까 거 저장 안 했으니까 저장돼서 사용 다시 하면 불러집니다. 아, 지워져 버렸네. 자동 저장됐네. 예. 자, 그러면 새로 입력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는 1번 해주시고, 여기 9분은 뭐 안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총 공통 매입세액에 뭘 넣어야 돼요? 50만 원. 그 소프트웨어의 부가세가 총 공통 매입세액입니다. 그 다음에 면세사업 확정 비율을 우리가, 이 면세사업 확정 비율을, 요 면세 비율을 계산하는데, 자, 면세 공급가액을 6개월치 더한 거, 합계의 면세 공급가액. 2억 4천만 원을 입력해야 돼요. 2억 4천. 그 다음에 총 공급가액. 아까 그 합계에 6억 원을 여기다 입력해야 돼요. 6억 원. 그러면 40% 나오더만요. 40%. 그러면 50만 원 총 공통 매입세액의 40%는 뭐다? 20만 원이다. 이게 불공제 매입세액이다 이거. 그 다음에 아까 비워줘야 될 게 하나 있다고 그랬죠. 18번. 기불공제 매입세액. 이 말은 뭐냐면 안분 계산할 때 안분 계산 그러니까 7월부터 9월 사이 그때 만약에 안분 계산했다면 그때 불공제 매입세액을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10만 원이 있었다 하면은 여기 뒤에가 나머지 10만 원만 이번에 불공제 매입세액에 가산하면 된다. 이거. 없었다 하니까 0이죠. 없었으니까 20만 원 모두 불공제로 이번에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 이걸 저장해 둬야 됩니다. 저장. 예. 항상 무슨 부속 서류 작성하시오 하고 나서는 위에 저장 단추 있는 것은 저장을 꼭 해 주십시오. 그것이 지금 여기에 2번의 문제였습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작성하고 저장하라고까지 지시했네요. 저장하시오. 자, 그 다음에 3번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곳에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을 반영하시오.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해서 20만 원 반영됐는가 보고 저장하면 돼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10월부터 12월로 우리가 조회했을 때 자, 저장된 거 불러오겠습니다. 예. 여기 16번에 2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저장해 두시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수행과제 4번은 아까 그 회계처리라는 얘기입니다. 공통매입세액 정산 내역에 대한 회계처리. 아까 정산해야 될 게 얼마였어요? 20만 원이잖아요. 그 20만 원을 회계처리하라 이거예요. 12월 31일 일반전표에다가 입력하시오. 날짜까지 잘 알려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일반전표 12월 31일자에 1번 전표가 뭐가 지금은 이제 결산이 끝났기 때문에 전표가 많아지죠. 저 위에 1번 전표 올라가 보면은 차변 대변이 부가세 대급금 차변이 소프트웨어 20만 원짜리 요 전표가
이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되죠. 예, 부가가치세 문제 3, 4번이 73회에서는 예, 주제가 똑같아요. 매입수익 불공제 내역 작성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예, 매입수익 불공제 내역 작성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두 문제 다 낸 거예요. 그게 아주 특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무 수행 평가 10개를 우리가 해야 되죠. 자, 11번부터 한번 정답도 보면서 저도 혹시 정답 틀린 것은 없는지 보면서 가보도록 할까요? 자, 11번. 2번이었죠, 여러분. 네. 지방세가 역삼이 아니라 강남구청이었어요. 네. 그래서 11번은 2번이 답이었고, 그 다음에 12번이 뭐였냐면, 동아가공의 전자 발급된 세금 계산서. 예. 여기 1,500만 원이죠? 1,500만 원이 그 첫 번째 부가세 1번 문제. 예, 1번 문제. 이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안 했으면 이게 안 나타나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해야 거기 예, 전자발급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나타납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그 다음에 13번은 그 매수 물어봤는데 32매였어요. 그 다음에 14번에서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조회해가지고 3월 24일자 수정세금 계산서 그 환입에 관한 거 예, 수정 입력 사유 코드가 뭐냐 그랬거든요. 3이었죠. 답이 3. 그 다음에 15번은 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에 반영된 공급가액을 물어봤어요. 일기 확정. 120만 원이었죠. 120만 원 맞았고요. 그 다음에 16번은 그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일기 예정에서 예, 31번 수익금액 제외난의 금액은 얼마냐. 수익금액 제외난을 자주 물어보네요. 여러분 수익금액 제외난 확인하는 거 알고 있죠? 일기 예정이다. 그러니까 1월부터 3월로 기간을 입력한 다음에 여기 과세 표준을 보려면 과표를 봐야 됩니다. 과표. 그러면 여기 31번에 수익금액 제외 1,500만 원 답이 여러분 확인됐나요? 1,500이었죠. 그 다음에 17번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조에 일기 확정이니까 4월부터 6월이죠. 10번 난의 세액을 물었어요. 10번 난의 세액. 예. 968만 7천 원이던데요. 답을 볼까요? 17번에 968만 7천 원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18번은 일기 확정 같은 기간에 그 밖에 공제 베이스액 14번 난의 세액을 물었는데 15,000원이었어요. 18번은 15,000원. 그 다음에 19번은 그 확정 비율, 아까 그 공통매입세액 정산 확정 비율이 면세 비율의 확정 비율을 말하는 거죠. 40이었죠. 40%. 그러니까 답은 40이죠. 그 다음에 20번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6번 난의 세액을 물었어요. 2기 확정 20만 원이었죠. 그래서 저는 다 답을 맞춘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답에 오류가 있는 분 있나요? 앞에 처리는 딱 다 같이 했는데 답이 틀렸다. 답이 틀리신 분이 없었습니다. 자, 결산 문제를 우리가 해보았는데 제가 보니까 결산 문제는 되게 쉽게 문제를 냈어요. 73회에서 결산 문제는 여러분도 아마 쉽구나 느꼈을 거예요. 간단했습니다. 데이터 자체. 자, 수동결산, 이자 수익, 선수분.
44만 원을 계상하다. 자, 이자 수익을 미리 받았으면 단기 게 아니잖아요. 단기 게 아니면 차변에 적어가지고 수익을 취소시켜야죠. 그리고 대변에 이걸 선수했다 해서 선수 수익으로 부채로 잡습니다. 금액은 44만 원. 이걸 우리는 수익의 이연이라고 그러죠. 수익의 이연. 수익의 이연을 문제로 낸 거예요. 수익의 이연에서 사용되는 개념감은 뭐다?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로 이자 수익을 취소시켜주는 겁니다. 단기에. 네, 그래서 수익의 이연을 회계 처리하게 되면은 단기의 단기 순이익은 감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12월 31일자 일반 전표의 2번 전표에 가면 이런 내용이 들어 있어야 돼요. 차변의 이자 수익 44만 원. 대변의 선수 수익 44만 원. 두 번째 전표로 이게 입력이 돼 있을 겁니다. 다 했다면. 그래서 수동결산 아주 데이터도 그냥 단초롭게 이게 줘가지고 쉽게 할 수 있었고, 자동결산 결산자료 입력하는 것도 뭐 이게 별로 신경 쓸 게 없게끔 데이터를 아주 그냥 심플하게 주었습니다. 자, 원재료, 기말 원재료 평가액은 5천만 원, 제공품, 기말 제공품 평가액은 3천만 원, 제품, 기말 제품 재고액의 평가액은 6천만 원이다. 예, 뭐 밑에 당구장 붙여가지고 뭐 어떤 다른 설명도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산자료 입력 꺼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기말 원재료 재고액란에다가 5천만 원 입력했고, 기말 제공품 재고액을 찾아가지고 3천만 원 입력했고, 기말 제품 재고액을 찾아가지고 6천만 원 입력했죠. 그리고 전표 추가 누르면 결차 결대로 전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여러분이 작성했죠. 아니오로 작성을 했죠. 아니오로 불러내가지고 요 두 개의 날짜 입력하고 나서 전표 추가를 눌러서 손익 대체분계라는 걸 했죠. 네. 그러면 결산 끝났어. 그래서 결산을 마치고 나서 우리가 21번부터 35번까지 15개를 이제 여러분이 한 7, 8분이면 할 수 있어요. 이런 15개. 요거를 했습니다. 자, 한번 답을 제대로 했는지 답을 확인해 보지 않으신 분을 위해서 21번부터 35번까지 한번 지금 한번 답을 확인해 보십시오.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저는 이거 맞았고, 맞았고, 맞았고. 틀렸네. 먼저 틀렸네요. 제가 이제 그 27번에 제가 답을 기록한 것이 여기다가 2000 이게 지금 제 답은 2210만 원이었어요. 2210만 원. 예. 3410만 원인데 그러면 여기 지금 1200만 원이 차이가 나죠. 1200만 원. 1200만 원이 무슨 차이였냐면은 어
27번의 질문이 뭐였냐 하면은 6월 말 투자 자산의 잔액은 얼마냐? 투자 자산? 네. 아까 제가 장기 대여금인데 단기 대여금으로 처리한 거 있죠. 그 외상 매출금을 대여금으로 정리한 거. 이것 때문에 틀렸습니다. 제가 지금은 고쳐놨어요. 지금은 고쳐놨으니까 지금 조회하면은 아까 제가 여러분하고 설명하는 단계에서 고쳐놨기 때문에 합계전 엑셀표에 가면은 지금은 6월 말로 조회하면은 투자 자산의 합계가 지금은 맞죠. 6월 말 투자 자산의 합계가 34100000. 예, 아까 그 장기 대여금 때문에 그래요. 장기 대여금. 근데 아까 장기 대여금을 제가 단기 대여금이라고 했죠. 단기 대여금은 당좌 자산이거든요. 단기 대여금 저는 이제 아까 전표를 여러분하고 고쳐버렸으니까 그렇지만 조금 전까지 여러분하고 설명하기 전에는 제가 단기 대여금 요거 당좌 자산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투자 자산이 1200만 원 차이가 났던 겁니다. 그 외상 매출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한 거. 예. 제가 27년도로 보지 않고 26년도로 날짜를 잘못 봐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15개 중에서 놓친 거는 예, 27번이니까 27번 하나가 2점. 그거 실수해가지고 2점이 깎인 거예요. 2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점표 하나에서 예, 문제 실수했을 때 실제로 점수가 깎이는 게 그렇게 큰 점수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 실수했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너무 긴장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조금 좀 그, 여유가 있어도 돼요. 다른 거 잘 하면 되니까. 하다 보면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0점 맞기 너무 힘든 거예요. 네, 100점 맞기. 제가 AT 시험을 여러 번 봤습니다만은 100점은 딱 한 번 맞아봤어요. 100점. 두 번, 그 FAT 1급을 이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비대면 시험은 어떻게 바뀌었나 그걸 체험해 보려고 시험을 본 거죠. 그러니까 시험을 일단 두 번 봤잖아요. 대면 시험으로 한 번 봤고 비대면으로 한 번 보니까 예, 두 번 보면 굉장히 좀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100점을 처음 한 번 맞아봤어요. 떨어진 것도 있어요. 네, TAT 1급 볼 때 제가 처음에 볼 때 떨어졌어요. 두 번째 봐가지고 붙었습니다. 예, TAT 1급은 상당히 어려운 시험이에요. 그래서 준비가 좀 덜 된 상태에서 시험을 제가 급하게 따려고 이제 시험을 좀 땡겨서 보느라고 예, 그래도 좀 운 좋으면 붙겠지 했는데 한 번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봐가지고 합격을했죠.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내일, 내일이 아니군요. 다음 주에 예, 근로소득 관리 한번 점검해보고 74회로 넘어갈게요. 수고하셨습니다.